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주식스쿨의 김태훈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현명한 주식 투자자가 되기 위한 그 교육 자료를 갖고 또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 나름대로 2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그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배워왔던 경험과 지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저의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그 주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그 주식시장. 이거는 제가 처음 이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책을 썼을 때 그 제목으로 쓰려고 했던 그 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첫 책을 낼 때는 그 출판사 사장님이 이렇게 해야 책이 잘 팔린다고,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책 이름으로 나가서 저에게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러한 이름으로 한번 책을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현명한 투자자란 어떤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 철학과 원칙을 수립한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그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투자가들은 단거리 투자처럼 이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할 때 마구 뛰어나가시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완주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미인대라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이 각자가 보는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을 보는 그 주관적인 눈을 스스로가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익에 대한 것은 목적의식을 갖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이 주식 투자로 돈을 쉽게 번다고 또 너무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목적의식을 제대로 그 수립을 해야만 장기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얻어가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진짜로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그 돈을 진짜로 주식 투자를 통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과 또 이런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한 기술적 분석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것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게 이 주식 투자의 양 바퀴와 같아서 이거를 나름대로 이 자신의 이런 투자 철학에 있어서 이게 몸에 체화하시면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서둘지 마십시오. 그 시장이 그 아주 뭐 강세장으로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은 지금 별로 오르지 않은 가격에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막 폭락을 하고 그런 두려움에 떨어서 투매를 하고 싶을 때도 내 종목은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 분석에서 좋은 우량한 그런 종목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섣불리 그 말 그대로 서둘러서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주식 투자할 때 어떠한 것을 결정하게 되면 결코 이걸 망설이지 마십시오. 결정을 하면 그 결정한 게 맞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결정을 해놓고도 망설이다가 실기를 해서 손해보는 투자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항상 또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5일을 이 주식시장이 개장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 6시간 반 동안 계속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종목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요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증권사에서 지점에서 영업을 할 때도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투자자들은 이 카멜레온처럼 변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을 갖고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투자로 한 일직선을 쭉 나가는 그런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고 있는 시장에 제대로 적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 종목도 바꾸고 포트폴리오도 바꾸고 또 손절매 치건 손절매 치고 하는 그런 움직일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투자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말에 어폐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경험을 많이 쌓아가시면 제가 하는 말의 본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배울 때 저 자신의 투자뿐만 아니라 예전 증권사에서 제 고객들의 투자에서도 그런 것들을 교훈적으로 많이 배운 것이죠. 그러한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야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야만 그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가서 부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스갯소리로 주식으로 소액을 갖고 목돈을 만들고 목돈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자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로 말 그대로 큰 돈을 벌어서 내가 아파트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싶으시면 그러한 차곡차곡 쌓여가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중에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 일주일에 5일이 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거를 바로 눈에 보이자마자 빨간불 켜고 장대양봉이 나오는 걸 보면 그걸 쫓아가서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불나방입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서 봤을 때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되지 않고 눈에 딱 보이는 빨간불에 장대양봉 나오는 것 같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 증권사 지점은 이 전광판이라는 게 있어서 뭐 그 앞에 이제 그 고객들이 쭉 앉아가지고 전광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종목이 막 주가가 오른다고 빨간불이 막 켜고 지고 그러면 막 시장에서 우성우성거립니다. 그리고 뭐 사모님이나 사장님들이 막 그 종이 예전에는 종이를 써서 이제 제출했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막 써고 책상에서 자기 거 먼저 막 내달라고 주문 내달라고 막 던지고 막 그럽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전광판이 있고 해서 그런 옛날 시제에는 그런 그 웃지 못한 해프닝도 벌어졌는데 요즘은 더 쉽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또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어떤 그 시장 내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바로 나한테 알람도 주고 그렇게 되면 그냥 바로 핸드폰 꺼내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그냥 너무 단거리 선수처럼 그 말 그대로 이 총이 빵 하고 쏘자마자 막 팍 뛰어나가는 그런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뛰어가고 나서 단 100여 미터도 못 가서 후회합니다. 왜? 숨이 차서. 결국은 자기가 원금을 쥐고 뛴 그 원금이 뒤에 구멍이 뚫려서 수수수수 새고 있죠. 결국은 거지됩니다. 그 전문 선수들 용어로 올인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만큼 주식 투자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서둘러서 단거리 경주처럼 뛰어가거나 그렇게 서둘러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와 다르게 우리 요즘 미국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미국장은 그 상하한가 변동폭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이 회사가 뭐 진짜 좋은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그러면 그냥 상한가를 빵빵 상한가도 아니죠. 그냥 주가가 그냥 계속 오릅니다. 하루에 100%도 오릅니다. 진짜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엔비디아 같은 게 뭐 테슬라 같은 것도 하루에 22%가 올라버립니다. 진짜 이게 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10%만 올라도 난리가 나는데 뭐 테슬라 같이 미국 그 시장에서도 잘 나간다는 그 종목이 하루아침에 22%가 며칠 전에 올랐었죠. 그런 게 가능한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하파 폭이 30%입니다.
이론상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를 때려서 마이너스 30%에서 장중 좋은 소식이 나와서 상한가를 치면 하루에 60%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30%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이 회사에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100% 수익이 나려면 3일 연속 상한가를 쳐야 됩니다. 이게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3일이면 30%, 30%, 30%, 90%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30% 늘어난 거에 다시 30%이기 때문에 3일 연속을 하면 98점 몇 프로에서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단거리 경주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오늘 운이 좋아서 오늘 투자한 종목이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를 빵 쳐서 기분 좋게 30%에 팔고 나왔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딜 한 번으로 내 주식 투자가 끝난 게 아니죠. 그 딜 한 번으로 제가 뭐 집을 30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딜 한 번으로 제가 그 벤츠 다임러 벤츠 같은 차를 또 비싼 차를 한 대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원금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그 딜이 그 다음 딜을 위한 그 종잣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길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일주일에 5일 동안 이 증권시장이 열리고 그 5일 동안 나에게 5일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시장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는 마라토너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20여 년 동안을 지금 투자해 왔고 20여 년 동안 투자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렇게 아이도 키워내고 또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증시, 우리나라 증시는 그 나쁘게 말해서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을 그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배웁니다. 이 주식시장에 아무리 공정공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 공정공시를 그 회사에서 그 공시를 할 때까지 그 회사 내부에 가장 먼저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거나 하면 그 장사가 잘 되는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고 그 다음엔 그 판매된 매출 전표가 들어왔을 때 그걸 정리하는 회계팀 직원들이 알 수가 있고 또 이 회사가 이거를 이제 팔았으면 이걸 원재료를 사야 되기 때문에 구매 쪽 직원들이 그 회사가 어떻게 지금 경영이 하게 되고 있는지 구매팀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취합돼서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내부 직원들이 또 알 수가 있고 그런 직원들이 각자 회사 업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가족과 대화를 합니다. 요즘 우리 회사 잘 된다. 우리 회사 잘 돼서 잘하면 요번 설이나 추석 때 보너스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요번에 잘하면 연봉 계약할 때 연봉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가족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와이프 내 남편 잘 나간다고 또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죠. 물론 수다 떤다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남편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소문이 알게 모르게 시장에 막 퍼집니다. 퍼지고 나면 결국은 이런 정보를 먼저 접한 사람과 나중에 접한 사람과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정보를 접한 사람은 자신 있게 그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을 거라는 정보에 자신 있게 매수 주문이 나갑니다. 그리고 왜 안 오르지라고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투자자 열 중에 9명은 사고 나서 일단 지르고 나서 그다음부터 걱정을 하고 그다음부터 그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 막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증권시장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그 많은 고객들을 접해봤고 또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 그 우스갯소리로 기관 투자가들마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라는 친구들이 그 젊은 친구들은 요즘 좀 덜하지만 예전에 좀 나이가 드신 그 예전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가 뭘 샀는지도 모르게 막 주문을 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한 명이 펀드를 여러 개를 막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여러 개의 펀드 그 종목을 사는 걸 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막 그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가 지수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별의별 걸 다 넣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뭘 샀는지도 모를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옛날 얘기.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이제 증시가 결국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정공시라고 해서 모든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모두 다 똑같이 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 미인대회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주관적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관련된 책을 읽거나 하면 가장 먼저 많이 접하는 게 주식 투자는 미인대회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진짜 아름다운 나에게 이제 수익을 가져다 줄 그런 아름다운 종목을 찾아내야 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투자가분들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자기 주관에 이 종목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야 이거 뭐 해서 카더라 하는 카더라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사고 나서부터 그 종목을 공부합니다. 예전에 2000년인가요? 그때 재밌는 광고가 있었는데 그 한 아주머니가 물론 지금은 그런 광고를 못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지금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주머니가 증권사에 찾아와서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이 증권사 직원이 코스닥이 요즘 잘 나갑니다. 물론 2000년대 벤처붐 불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사기만 하면 그때는 상한가 폭이 제 기억에 12%인가 그랬었는데요. 사기 나면 상상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딱 사고 나서 그 아주머니가 사모님이 물어보시죠. 코스닥이 뭐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요즘 시대에는 그런 분이 이제 거의 없지만 요즘도 자기가 어떤 종목을 그 주식시장이나 어디서 누구한테 동네 사람들도 얘기 들었거나 이웃집 누구 아빠가 좀 대기업에 다니는데 거기서 어떤 뭐라더라 하면서 얘기 들었다고 그거를 덜컥 다음날 이제 그 HTS나 아니면 MTS라고 이제 핸드폰을 하는 거에 딱 덜컥 사놓고 나서 그때부터 이게 뭐 하는 종목이지? 뭘로 돈 버는 회사지? 라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공부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손절매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공부해서 알게 된 지식을 주식 자기 투자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분들을 예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매 치고 다른 종목 가서 또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원금을 까먹고 계셔서 참 옆에서 보기가 안쓰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식 투자할 때 있어서 그 아름다운 종목을 찾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그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종목, 좀 잘 아는 시장, 또 잘 아는 산업, 잘 아는 가장 쉽게 말하면 남편이 다니는 직장, 또 남편이 다니는 그 직장에 속해 있는 그 산업, 또 남편 월급 어떻게 바뀌는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또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TV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남편 회사가 잘 되고 있구나. 잘 되고 있으면 이번 연말에 남편이 좀 보너스 좀 타겠네? 그러면 보너스를 준다는 건 그 회사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된다는 건 기업 가치가 남편이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을 해서 저녁 때 끝나고 나서 직장 동료들과 소주 한 잔 딱 걸치고 집에 들어와도 그 사이에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남편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매일 좀 키워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과실을 사모님이 집에서 주식 투자로 남편이 보너스를 받아오는 건 받아오는 것이고 나는 남편이 열심히 일한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남편이 그 땀 흘린 것에 대해서 그 주주로서 그 과실을 함께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는 시장과 잘하는 종목 이거를 갖고 투자를 하시면 이 손해 보는 그 위험보다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잘하는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하는 시장이 먼저죠.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장 속에서 잘 아는 그 회사. 그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이제 처음 직장 생활할 때가 이제 IMF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IMF 때 말 그대로 직장 생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윗사람들 중에 그 구조조정돼서 잘리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수선하죠 회사가. 그렇게 되면 저녁 때는 그냥 술자리를 합니다. 저녁 때 밥 먹으면서도 반주로 한잔 하게 되고 하면서 다 그 식당에 가보면 어느 자리나 다 진로 그 두꺼비, 그렇죠? 소주 그게 한 병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딱 생각할 때, 야.
우리 IMF 때 우리 국민들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매일 저녁 때마다 온 국민이 단합해서 소주 진로를 이렇게 먹어주는데 저 회사가 진짜 대박 나겠다. 그래서 다음날 자신 있게 진로 샀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그게 참 황당하지만 전 국민이 열심히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소주를 먹어주는데도 그 회사가 방만하게 투자를 하면 결국은 그 진로라는 그 소주 회사도 못 버티고 부도가 나도 결국은 부도가 나서 그 진로라는 회사는 맥주를 만들던 조선 맥주, 그 하이트 맥주에 인수가 돼서 지금의 하이트 진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회사가 투자했던 방만했던 무슨 그 진로 전선인가요? 그 진로 전선인가 하는 회사는 지금 그 LS 전선인가 뭐 하여튼 다른 뭐 회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IMF 때 그 진짜 좋은 회사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뭐 많이 흩어지고 이름도 바뀌고 했는데요. 그런 것도 잘 한번 추적해 보시면 나름대로 좀 재미가 있습니다. 기업 역사라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라 재밌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진짜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을 잘 아시고 내가 또 그 내 주변에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을 그 잘 먼저 공부를 해보시면 그 좋은 종목을 즉 미인대에서 진짜 미인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남들의 그 카더라, 뭐뭐 하더라, 옆집 아빠가 누구더라, 뭐 하든. 근데 그런 분들이 그 회사 경영에 핵심적인 이런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임원뿐이 아니시라면 그 카더라는 진짜 카더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항상 이 카더라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수익에 대한 목적 의식.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대부분 돈 놓고 돈을 못 먹습니다. 말 그대로 돈만 내놓고 그래도 판돈을 내시는 분들이 돼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목적 의식을 갖고 수익이라는 목적을 내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 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도 공부하시고 이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나중에 내가 A라는 종목을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찾아낸 종목을 말 그대로 그 투자를 딱 했는데 말 그대로 목표했던 그 목표의 수익률 이상을 이 회사가 물론 좋을 테니까요. 좋아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 회사가 잘 성장하고 그 기업 가치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투자자들도 모두가 다 그 종목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 회사 주가는 반드시 오릅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이 종목이 아름답다. 그 말 그대로 수익을 갖다 줄 그런 그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야만 이 주가를 오른쪽 우상향으로 쭉 밀어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가면 나는 이 종목에서 수익률을 한 50%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뭐 60% 70%까지 가네. 그러면 이거 더블 나는 거 아니야? 그럼 더블 날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하면 즉 안분지족을 못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50%이 수익률 목표를 이거 70%까지 갔다가 이게 내려왔는데 다시 가면 또 한 100% 가지 않을까? 아니면 70%그 주가가 다시 가지 않을까? 거기서 망설이다가 결국은 50% 목표 수익률보다 낮은 40%가 되고 그때부터는 50% 먹을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에 30%가 돼버리고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투자했던 그 원금에 다다르는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안분지족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목표 수익에서 오버슈팅해서 주가가 더 오버돼서 갔을 때 그런 부분에서 슬라이스 치면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해가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저도 아마 주식 투자에서 한 10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욕심이 나서 이거 50% 먹었으니까 앞으로 100% 먹을 거야. 이거 나한테 200% 먹여줄 거야 했는데 쉽지 않죠. 그만큼 우리 옛날에는 지금하고 또 달라서 그 상한가 하한가가 12%에다가 좀 늘려주는 게 15%였습니다. 그 15% 하다가 그다음에 18% 했나 바로 30%나 늘렸나 그랬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 말 그대로 시장의 공정성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하면 미국처럼 상하한가 제도가 없어질 겁니다. 근데 그러게 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공정하지도 않고 이 정부의 비대칭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아직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매 원칙을 준수하는 거. 근데 이게 이 손절매라는 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막 표현하면 stop loss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실을 멈추게 한다. 그러니까 손절매, 탁 손실을 탁 잘라서 파는 거다. 뭐 손절매 한자 원칙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손절매라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100이면 100 주변에서 만나보는 모든 분들이 하는 소리는 그 손절매 5%, 5%, 3%딱 정해서 그거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야. 거기서 망설이면 이 5%가 손해가 5%가 되고 10%가 되고 30% 되는 거야. 그러니까 3% 됐을 때 5% 됐을 때 탁 손절매 쳐야 돼. 그리고 나서는요. 그 종목 복수전 들어가야죠. 내가 그거 딱 물리고 나서 이게 막 빠지네. 그럼 막 그때부터 찾아보고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 뭘로 돈 버는지 막 찾아보는데 그 공부해서 지식을 좀 알게 되고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이렇게 돈 버는 회사구나. 이 회사가 겨울에 사서 여름에 사면 돈 버는 빙그레 같은 회사구나. 계절성이 있구나. 이런 걸 딱 공부해서 알게 됐는데 이 손님이 딱 치고 나서 내가 손해보고 나는데 다른 종목 가서 내가 다시 복수해 돈 벌 거야. 그게 되나요? 그거 진짜 한심한 짓이에요. 손절매라는 것은 내가 처음 판단했을 때 기본적 분석으로 찾아낸 종목이 나름대로 그 어떤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내가 생각했던, 즉 기술적 분석으로 찾아낸 타이밍보다 이 시장에서 저평가돼 버린,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종목을 더 많은 수량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손절매를 치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면 이게 9,000원에 뭐 10% 손해 본다고 치고 9,500원에 뭐 5% 손해 본다고 해서 9,500원에 손절매 치고 이게 한 8,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8,000원에 더 사는 겁니다. 100주 살 거 8,000원까지 떨어져 버리면 한 110주를 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8,000원에서 다시 10,000원으로 회복하면 옛날에 100주가 벌어들인 수익보다 110주가 벌어들인 수익이 더 큽니다. 즉 손절매는 내가 애초에 이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으로 찾아냈을 때 그런 최초의 기본적 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 복수전을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금 당장 손해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손절매 치고 잊어버리죠. 이 종목 재수가 없어. 나하고는 뭔가 인연이 안 맞는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저 종목, 점프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실이 쌓이고 나면 원금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 25년, 3년, 예전에 IMF 전에 이제 이 증권사 취업을 했을 때 그 증권사 지점에서는 이 수습이라는 걸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지점에서 하는데 그때 지점장 그분 이제 은퇴하셨는데 조영현 지점장이시니까 그럴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큰 1톤짜리 탱크에 맨 밑에 구멍을 요만하게 딱 뚫어놓고 거기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물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 한 졸졸졸졸 물이 계속 새서 결국은 원금이 물이 다 흘러 빠져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만큼 이 샀다 팔았다 매매를 계속하면 위탁매매 수수료라는 게 계속 발생하고 또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나 이런 거기 매매할 때마다 붙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 매매가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가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뭐 0.01%니 뭐 이렇게 막 1%도 안 되는 것처럼 막 표현을 하지만 이게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그 횟수가 엄청 예전에 증권사에서는 장이 끝나고 나면 그 직원들한테 자기 고객들의 매매량을 텔렉스 종이 같은 걸로 다 뽑아서 줍니다. 그 매매한 걸 이제 자기 전표랑 맞춰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면 HTS로 매매하신 분들은 이게 뭐 한 장, 두 장이 몇 장을 넘어가요, 하루에. 와, 놀랍다. 이건 증권사 직원보다 더 막 샀다 팔았다를 엄청났죠.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 몇 개월 지나면 사라집니다.
원금을 그만큼 빨리 까먹는 거죠. 수익이 나면서 뭐 하루에 1%씩 먹으면 된다고 그러지만 1%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매가 많아지면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리스크는 그와 함께 동시에 늘어납니다. 이거를 주식 투자하면서 저도 한 10여 년 지나면서 깨닫게 됐죠. 왜냐면 어떤 때 특히 이제 요즘 같이 이제 시장이 막 약세장으로 돌아갈 때 말 그대로 막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파란색으로 계속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보이면 눈 뒤집히죠. 결국 내 거 손절매 치고 여기로 옮겨가서 막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 딱 샀는데 그 살 때부터 또 이제 이 종목에서 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 주가 또 빠집니다. 여기서 A라는 종목에서 손해보고 B라는 종목 옮겨가서 또 손해보고 여기서 또 눈 뒤집히니까 또 C라는 종목 이렇게 하다가 원금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에 대한 목적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그 매매 한 번 할 때마다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도 그 수익에 대한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매매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 이게 이제 종목을 찾는 방법인데요.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걸 기본적 분석이 된 종목에 한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찾을 때, 좋은 종목을 찾을 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그냥 시장 증권 방송이나 여기서 뭐 빨간불 나오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이거 좋더라 막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만 갖고 좋으면 나도 사야지 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짜 돈 버는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종목이 뭘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제대로 잘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돈을 잘 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성도 있는 회사인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 매출 규모가 1조짜리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1조짜리 회사인데 그 1조짜리 회사가 자동차 내연기관에 되어 있는 부품 회사예요.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요즘 가솔린이나 디젤 같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가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앞으로 전기차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소리도 소문도 없이 잘 다니는 그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이 기름이 필요 없으니까 내연기관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 내연기관을 덥적 드러내고 여기다가 우리가 말하는 그 무거운 그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깔아놓고 여기다 가벼운 전기 모터를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소니 같은 전자회사도 전기차를 만듭니다. 전기를 다룰 줄 알고 하면 전기 모터가 있고 배터리만 있으면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기차 회사에 아예 주문을 해서 우리 아마존의 물건을 배송하는 전기차, 친환경 그 배송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 만들어 달라. 그걸 또 전기차 회사에 투자도 하고 또 전기차를 그런 배송차를 받아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잘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또 이 회사의 특징, 또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잘 아는 종목이 됐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 이 회사 성장한다. 지금은 10,000원짜리지만 이게 앞으로 10만 원짜리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나름대로 요즘은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말 그대로 이제 회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회사를 경영하는 건 경영진입니다. 최종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의 CEO도 봅니다. 그 CEO에 대한 정보는 우리 인터넷 뉴스를 막 뒤져보면 웬만하면 그 CEO가 나와서 자신의 회사에 대한 IR을 하는 모습도 있고 또 다양한 또 해외 전시회나 이런 데 갔을 때 거기서 자기네 회사가 앞으로 뭘 할 것이라는 이런 것도 대표이사가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그 대표이사가 무슨 사고를 쳤을 때 그 사고에 대한 그 사회면의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투자한 회사에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 즉 내가 투자해 준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앞으로도 잘 경영을 해갈 사람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를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듯이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본적 분석이 되는 그 종목을 갖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이 시장 내에서 이제 종목을 찾는 거라면, 기술적 분석은 찾아진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해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면서 수량을 최대한 확보하느냐. 이게 그 기술적 분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종목을 내가 목표했던 가격에 맞춰서 이렇게 매수 단가를 낮춰가면서 잡고 나서 이제 주가 반등해서 이제 기업 가치가 시장에 알려지고 사람들도 그 종목 좋더라 하면서 너도 나도 그 주식을 살 때, 즉 남들이 아무도 모르게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럴 때 먼저 조용히 가서 그 종목에다 돗자리를 쫙 깔고 앉아서 내가 원하는 매수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 분할 매수로 이제 종목을 사들이고, 그래서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추면서 수량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매수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회사가 이제부터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항상 감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본적 분석으로 이 회사를 분석했을 때 그러한 내용들과 그 이후에 이 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전혀 이상한 데 투자를 하고 갑자기 이게 말 그대로 무슨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하여튼 예를 들면 조선회사가 갑자기,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자기랑 별로 관련도 없는 신약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전기차 쪽에 막 투자한다든가. 물론 전기차 쪽은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비슷한 부분도 있으니까. 또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쪽에서 단조 같은 회사들이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연관성이 없이 엄한 데 막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판단을 해야죠.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 손절매를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딱 조용히 살 때, 하루에 거래량이 몇만 주 안 되고 조용하고 지루하고 외로울 때 사놓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진흙 속에서 찾아내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투자자들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IR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막 시장에 알리려고 하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도 있었네 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이게 쭉쭉쭉쭉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막 우상향해서 꽤 상당히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모든 뉴스가 다 이 회사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좋은 회사다, 즉 주가가 올라서 좋은 회사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사람들한테 내 종목을 슬라이스해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할 매도로 주가를 최고점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에 찍어볼 수 있는 그런 분할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이 돼 있고 기업 가치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이 계속 선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못 팝니다. 결국은 이 기업 가치가 그 실적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데도 못 팝니다. 결국은 내가 손에 쥐었던 수익도 이걸 현금화하지 못해서 결국은 수익 규모도 점점 자라서 결국 손해보는 대로 빠져들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책을 썼을 때도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걸 실제로 투자할 때 어떻게 접목하는지 각 산업 섹터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독버섯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산에 가거나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못 먹는 버섯을 구분할 때 이 버섯이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고 예쁜 모습을 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기면 독버섯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듯이 우리 증시에서도 그런 독버섯 같은 종목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해보시면 이미 그런 독버섯을 골라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매매는 신중하고 느긋하게 해야 되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적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실제 매매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행해지는 것인데 이 기본적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내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 회사고 지금 현재 시장 가치가 실제로 이 회사 가치 내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잡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내 종목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분할 매매. 이 분할 매매는 매수할 때도 그렇지만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쓰던 표현인데요. 발목에서 사서 상투에서 팔아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상투에서 판다는 게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뭐 천주든 만주든 이걸 다 상투에 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상투에 상투 꼭대기 점에 팔 수 있는 그런 경험도 물론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짜릿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밑바닥 가격은 몰라요. 밑바닥 가격은 내가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홀인원을 해본 적은 저도 한 2번 되나? 진짜 밑바닥 가격은 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목에서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투 이쪽도 분할 매매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도 손절매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것이죠. 이게 항상 서둘지 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망설이지 마라. 실제로 매매 현장에 매매할 때 들어가 보면 내가 생각했던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돼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바탕 위에 어떠한 투자 판단을 내리면 망설이지 말고 손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말했던 서둘지 마라와 다른 점은 이 서둘지 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기본적 분석도 안 돼 있고 기술적 분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이 시장에 떠도는 소문만 듣고 이 종목을 알고 있고 그 종목을 사버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망설이지 말라는 건 내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다 해서 이 종목을 샀지만 이게 시장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 가서 망설이지 말고 판단했으면 바로 손절매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현금을 딱 손에 쥐면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했던 손절매 그것처럼 실패한 종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손절매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금을 지키면서도 그 원금을 갖고 손해본 부분을 금세 만회해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회는 또 온다. 이 말이 진짜로 인생이라는 게 내가 이 정신줄만 놓지 않고 있으면 항상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항상 기회는 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미련함 때문에 손해를 쌓아놓고 계속 손해를 쌓아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돈도 꽤 날려봤습니다. 그런 실패 속에서 배우는 거죠. 그런 실패를 여러분들은 좀 덜 해보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일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주식 투자자는 마라토너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익을 쌓아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고 그 투자 철학에 기초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투자에서 마지막에 수익을 보는 분들은 원금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원금을 지키면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금을 지키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라는 종목 들어갔다가 손절매 치고 B라는 종목 들어갔다가 손절매 치고 또 C라는 종목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퐁당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캥거루짓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원금이 원금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까지 줄어들어요. 이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걸 깨달을 때가 되면 이성을 드디어 찾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철학을 갖고 매매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는 또 온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그 손해라는 걸 계속 지켜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기회가 또 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원금을 지키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를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수익 극대화를 노리려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돼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투자 철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투자 철학에 대한 공부가 되면 이제 실제 투자를 하기 위한 그 실행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 입문서를 최소한 한 권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까운 서점을 가 보시면 그 여러 가지 그 주식 투자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내가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그 책이 이거 내가 읽어보기엔 좀 너무 어려운데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좋은 책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진짜로 그 쉽게 느껴지고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것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책을 골라내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책을 읽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보고 잘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 투자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게 큰 수익률 면에서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 주식 투자 입문서를 꼭 읽어보시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에 반드시 이제 증권 계좌를 만드시는데 그 쉽게 말해서 은행 가서 아주 편하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증권사에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 매일 그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나름대로 이 노하우를 쌓아놓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분 계좌를 관리해 준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을 할 때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보다 그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즉 증권사에서 여러분이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한 분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때 가서야 증권 계좌를 개설하러 증권사를 가시는 겁니다. 절대로 은행 가서 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 은행에서 뭐 요즘은 이제 그 USB 같은 걸로 받거나 아니면 쉽게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제 하긴 하는데 증권사 지점에 가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전문가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시면 충분히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라는 증권사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 직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증권사에 근무할 때도 이렇게 와서 뭔가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주지 와서 뭐 계좌만 딱 틀고 그냥 가시는 분들에게는 뭐 증권사 직원은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진짜로 이 실전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준비가 되신 분들만 진짜로 실전 투자를 하시면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 철학을 세우고 투자에 대한 이런 목적 의식을 갖지 않고 이 매매를 시작하시게 되면 결국은 그 손해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런 투자로 결국은 원금을 다 까먹고 쓸쓸하게 퇴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좀 이제 만들어지긴 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은퇴하신 분들이 목돈을 이제 퇴직금을 받아서 이 퇴직금을 운영을 하시면서 이 노후 늙어서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돈이 그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들어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이 꾸준히 내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만 그 미래에 그래도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투자 기회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뭐 길진 않지만 오늘 첫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에게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 좋은 정보 또 더 좋은 투자 방법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길지 않은 시간 제 방송을 좀 들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